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행위는 타고난 것인가 길들여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너무 길죠?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인간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 정체성, 결국 이거는 인간, 너의 정체는 무엇이니? 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몸 또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 또는 인간을 규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몸보다 위에 있다, 몸보다 중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은 곧 영혼일 수도 있겠죠. 몸과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중심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것을 심신이원론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이외에 사실 마음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다 몸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입장, 심신일원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나 또는 인간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자, 선생님의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로봇 몸에다가 이식했다고 해보죠. 자, 그럴 때 그 로봇은 이영일인가요? 자, 그 로봇은 선생님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를 이영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그 로봇의 마음은 이영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영일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 입장에서느냐 이 입장에서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겁니다. 마음이 중심이라고 보면 그건 이영일입니다. 기억의 연속성이 곧 자아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이영일이 아닙니다. 몸이 연속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쪽 입장에서냐 이쪽 입장에서냐에 따라서 또 동일한 다른 사례에 대해서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곧 자아라고 본다고 생각해 보죠. 자, 선생님이 사고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의수를 써요. 이건 이영일인가요? 예 라고 대답했나요? 자, 그러면 큰 사고가 나서 몸의 대부분을 인공으로 바꿨습니다. 50% 이상을. 그건 이영일인가요? 좀 더 가볼까요? 자, 영화에 보면 그런 상황들 나옵니다. 로보캅 같은 영화에 보면은 자,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뇌만 이식해요. 로봇에. 그런 걸 사이보그라고 부르거든요. 자, 뇌는 인간이고 그리고 몸 전체는 로봇입니다. 그건 이영일인가요? 자, 이런 부분. 몸을 자아라고 규정할 때도 그럼 몇 프로까지 자아인가? 몇 프로까지 그 몸이 유지될 때 자아인가?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질 만한 그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복제인간. 복제인간은 인간인가요? 인간과 동일한 DNA를 가졌습니다. 단 인간이 만든 존재죠. 자, 이걸 인간이라고 본다면 그럼 이건 어떤가요? 인간의 유전자 90%와 동물의 유전자 10%를 섞어 만든 생명체. 인간인가요? 예를 들어서 쥐인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한 20년 이내에 이런 존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드는 게 윤리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합니다. 단 크기는 요만해요. 얼굴은 쥐 모습입니다. 인간인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물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때리거나 가두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동물은 우리가 사육해서 먹습니다. 죽이는 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인간으로 규정하냐에 따라서 대우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례, 인간의 뇌를 이식받은 사이보그. 자,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형사 가제트 만화죠. 다 사이보그들입니다. 인간인가요? 아니면 생각하는 인간형 로봇. 인간처럼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아톰, 아니면 바이센테니얼맨의 로봇 앤드류. 자, 이 앤드류는 우연히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이거 원래 SF였고,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자, 이 앤드류가 자기 몸의 모든 기관을 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공장기로 바꿉니다. 뇌만 빼놓고, 양전자 두뇌만 빼놓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은 너무 오래 산다. 이게 지금 200살을 살았거든요. 그러자 마지막에 스스로 결단합니다. 죽음을. 인간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인간은 영생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인간인가요? AI의 데이비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의 기억을 복사한 생각하는 컴퓨터. 아까 그 예 얘기했죠. 인간인가요? 등등등. 결국 이것도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정체성 또는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대답이. 자, 그럴 때 그러면 여태까지 사람들은 어떤 존재를 인간으로 규정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물론 되게 재밌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깃털이 없는 두 다리로 걷는 존재가 인간이다. 뭐 이러한 대답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런 대답을 한 사람 앞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털을 다 뽑은 다음에 던졌답니다. 여기 인간이 있다라고. 자, 그렇게 단순한 대답 말고요. 그럼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태